안녕하십니까. 뉴스 두더지 권성훈입니다. 이번에 그 야큐 퀴즈가 2개밖에 못 냈는데요. 월요일날 나갔던 게 세계 4대 뮤지컬, 그리고 어제 나갔죠. 세계 3대 미양, 아름다운 한국, 그리고 그 세계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가 어딘지, 뭐 이제 그 아래 마스터즈 대회도 있고 한데,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이렇게 뭐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번 야큐 퀴즈 3가지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응모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수소화제 김민정입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야채 개그 뭐 이렇게 과일 개그 했었는데, 오늘 그 뭐 야수 만평처럼 지금 현 정부 인사들이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 따라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름 개그 한번 만평처럼 한번 비꼬아 보겠습니다. 네. 잘하라는 의미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식이 거의 한 40억 뭐 가까이, 재산의 80%가 주식을 갖고 있던데, 근데 이 국민 정서에 안 맞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문제인데요.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잘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조국 민정수석은 우리 조국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적으로 일단 제명에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름 따라 간다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안희정을 나눴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걱정이 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수가 경찰 수사 이런 줄임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박원수 서울시장도 우리 진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의 어떤 친근한 우리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참 이렇게 이름이 참 걱정이 되는 이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세간에 이제 술 먹다 보면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 오늘 뭐 조금 비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여권 집권 여당과 우리 대통령 또 청와대 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수만평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데요? 예, 요 며칠 사이에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좀 포근해져서 한결 나아졌는데, 일교차가 크니까 옷차림 좀 신경 쓰시고요. 잘 때도 이불 차고 자지 마십시오. 네, 봄꽃 시즌이라 꽃놀이 많이들 계획하실 텐데요. 주말에 비 예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입니다. 날씨 소식만큼 유용한 매미야 오늘의 뉴스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헌재 낙태죄 지웠다. 두 번째 뉴스, 무인도의 저명 인사와 죄수 누가 선일까? 세 번째 뉴스, 전통 국악위의 음악과 춤 톡톡. 네, 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낙태죄 판결. 이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 불합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보호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낙태죄를 이렇게 되면 또 저출산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남녀 간에 또 이렇게 의견 대립도 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예, 여성계에서는 이게 여성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가 폐지됐던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역사적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종교계에서는 자칫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특히 가톨릭 같은 데서는, 가톨릭 나라는 낙태 자체를 아주 범죄시하고 있죠. 시민들 반응도 국민 여론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역시 생명에 대한 부정,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게 느껴지는 판결입니다. 이 7년 전만 해도 합헌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합헌이라 그래도 알게 모르게 낙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보호자 동의도 있었고 낙태하는데 비용도 조금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그 헌재의 판단이 뒤집힌 데는 그 시민 여론이 낙태죄 폐지로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여성의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는 등 그 사회 인식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어제의 판결로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빠이빠이 하게 됐습니다. 네, 불금 맞춤형 뉴스, 이번에는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야수 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 질문합니까? 네. 예. 만약 누군가 무인도에서 가서 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저 갑자기 그 톰 행크스가 찍었던 캐스트라는 영화 생각나는데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혼자서 막 온갖 걸 다 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제가 혼자 무인도에 가면 혼자 별의별 짓을 다 할 것 같아요. 정말 뭐 이제 인류를 위해서 큰 발명도 하나 해가지고 그래 오겠습니다. 어떤 거요?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자 놀기 그 게임 종류 한 100가지 개발하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 무인도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책이나 권력 등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비현실적인 고립된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사회 저명 인사들과 모범 재수들이 함께 모여있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뭐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계급장을 뗀 원초적 만남이 되겠죠. 아마도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면 오늘 불금이니까 500원에서 100원 깎아드리고 400원. 네. 400원 넣어두시고 연극 한 편 보시면 어떨까요? 19일 열리는 그 대구 시립극단의 정기 공연입니다. 제목이 30일의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뭐 좀 약간 역설적인 뜻이네요. 사회에서 굉장히 극과 극에 놓인 이들이 무인도에서 30일간 표류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습니다. 권력과 직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 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는 기본입니다. 네, 이번 공연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공연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18일에는 대구 시립국악단이 판타지 오브 코리아를 무대에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연은 그 신명나는 국악에 대중음악, 춤을 톡톡 뿌려서 볼거리, 들을거리가 풍부합니다. 명창, 박예리와 국악 신동으로 더 유명한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 유대서양 아닙니다. 유태평양 해변이 준비되어 있고요. 국악 관현악이 어우러지면서 한국 무용과 구슬픈 해금의 선율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음악의 뛰어난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18일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시립극단과 시립국악단의 공연은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까지 높였거든요. 잠깐만요. 가심비? 가심비가 뭐예요? 가심비는 마음.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치. 그렇죠.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문화로 에너지 충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불금 초대석 함께합니다. 오늘 불금 초대석 주인공은 중국 통통통 중국통 우리 전문가 서병수 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말 우리 회사 선배님이신데 우리 김민정 미니 아나운서께서 멋있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년 넘게 매일신문 기자로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중국을 곳곳을 다니면서 인민들의 밑바닥 삶을 같이 호흡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칼럼니스트이자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중국의 정통한 전문가로 손색이 없는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선배님이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선배님 매일신문사 얼마나 계셨죠? 20년 있었죠? 예. 네. 제가 또 서울정치부 기자 시절에 국회 반장도 하시고 또 서울정치부의 부장으로서 제가 좀 불성실하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 시절 생각납니다. 네. 어떠셨어요? 기자로서는 지금 하는 것보단 좀 못했죠. 그래도 이제 나름의 자기 특기가 있고 장기가 있으니까 지금 아주 제 자리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지각 대단했습니다.
총리실 가라면 국회가 있고, 국회 가라면 총리실 가 있고. 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저녁엔 잘했습니다. 저녁에. 예. 반문화도 잘 알고. 제가 그래도 선배님과 참 즐겁게 보냈는데,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래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셔가지고,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선배님 퇴직하시고, 책을 내셨는데, 제가 우리 문화부 기자로 있으면서, 책을 그 톱면에 크게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을 이제 한번 이렇게, 가장 최근에 내신 책 아닙니까? 네. 그 전에 뭐 라오바이싱도 있고 한데, 한번 책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 낸 책이 이 인민복을 벗은 라오바이싱인데, 예. 라오바이싱이 중국의 노백성이거든요. 네. 그때는 상당히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책 쓰는데 중독되듯이 이 책을 써서 이제 5번째 책을 썼습니다. 중국에 관한. 예. 그래서 그 밖에서는 이제 작가로 많이 불러줍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이게 중국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왜 이렇게 중국에 푹 빠지신 겁니까? 중국에 가서 사실 호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가서. 그래서 중국을 알아야겠다. 중국을 모르면 뭐 이게 낯선 데 가서 뭐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중국 사람들 당하고 나라가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을 공부하게 됐죠.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마침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옛날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20년 전, 그러니까 1998년이면 20년 넘었죠. 21년 전에 제가 갔던 그 당시에 중국에서 딸한테 보냈던 엽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공교롭게 오늘 방송에 오니까 그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중국은 인연인 것 같아요. 중국 그 사회과학원? 예, 2005년도에 중국 사회과학원에 이제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전과정에 가서 1년 공부하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 중국을 공부하고 온 거죠. EBS 세계 테마기행 몇 번 출연하시죠? 제가 원래 출연한 거면 4번째. 4번째 출연. 이 대목에서 우리 서명수 우리 중국통 전문가께서 우리 지무상 선배님이시기도 하신데 그 EBS 세계 테마기행 2편만 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내린 절경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독특한 전통 문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곳. 세월을 비껴간 고성에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엿보고 신화가 돼버린 마오쩌둥의 고향 샤오산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후난성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가장 깊고 가장 외진 협곡을 찾아갑니다. 겨울에 오는 태양산은 여름에 오는 거랑 훨씬 다른 새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日照香炉生紫烟，遥看瀑布挂前川，北有天上。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중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다 까먹고 사실은 이제 테마기행을 저처럼 이제 좀 어눌하게 중국어하고 좀 서민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시청률도 높아지고 좋아서 그래 아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말 실력보다 중국 실력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말도 못하나요?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요즘 뭐 분위기와 중국의 어떤 민낯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어떻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없지만 중국은 늘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특히 이제 서민들은 정치, 경제 다 신경 써서 자기 생활만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커피는 우리가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커피 전쟁에 중국의 사슴 로고가 그려진 루이싱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스타벅스를 이긴 기업이에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커피를 이미 2년 전부터 배달해서 먹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2,000원 더 주죠. 맞아요. 네. 중국은 그냥 줍니다. 그냥 줍니다. 한 잔 더 줍니다. 그 샤오미 가는 전자회사도 삼성을 따라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이? 이를테면 샤오미가 우리 많이 알지만 우리가 화웨이를 5G 통신 장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중국에서 최초의 휴대폰 제조회사거든요. 1988년에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에 맞먹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선전에 있는 화웨이입니다. 우리가 삼성맨이 되고 싶듯이 중국도 화웨이맨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이네요.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정보에 나쁜 이미지만 알고 있는지 그걸 좀 다시 한번 더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추집다, 후진적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추접다는 거는 예. 본인이 한번 받았습니다. 좀 씻고 다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지 아나운서 계속 진행해 주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매끄럽지 않지 않나요? 유럽과 미국, 네. 중국의 관계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사실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은 사실은 이제 이 판정패가 난 거고 중국이 납작 엎드려서 2025라는 또는 50년 후에로 이제 바꿔먹고 2030이었는데 202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자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발톱을 숨기고 지금은 이제 납작 엎드린 상태라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발톱이 이게 숨겨집니까? 발톱을 깎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이런 분위기가 우리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우리는 어쨌든 한반도에 정치적인 어떤 북핵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경제가 같이 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용하고 같이 미중 사이에 어떤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줄타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어떤 위기 상황인데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 개발해서 가야죠.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의 스위스처럼 그렇게 약간 얍삽하게는 아니고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쨌든 정복당하지 않은 민족으로서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잘 하리라 봅니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앞에 너무 진지한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중국 전문가가 소개하는 중국 추천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중국 추천 여행지 하니까 중국을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중국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갈 수 있는 데가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딱 하나 추천하자면은 저는 정말 중국을 볼 수 있는 산시성, 우리말로는 산서성에 그 핑야오 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의 그 예전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중국을 반추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추천하고요. 나머지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면 윈난성에 샹그릴라 같은 이렇게 알려진 데가 아닌 그 리장 넘어서 호도엽으로 가다 보면 우무촌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세계테마기행 가면서 한번 갔던 곳인데 그런 곳을 알려지지 않은 곳을 가면은 정말 중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산시국수라고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국수의 원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아니라 누들로드라고 하는 누들로드를 간다면 산시를 가고 또 석탄국수라고 제가 또 책도 썼고. 근데 이 향 차이라고 향 때문에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좀 약간 그렇던데.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면 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베트남을 가면 베트남도 그 향치를 쓰죠. 태국도 쓰죠. 똠양꿍도 먹죠. 그러면 중국에서 하는 그 시향차이라는 것은 정말 없으면 못 먹는 그런 걸로 인식할 수 있죠. 여행지에 가면 그 현지인처럼 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상해에서 한번 이렇게 술집에서 바가지를 써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중국 가면 에티켓이라든지 좀 조심해야 될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지인을 존중하고 두 번째 이를테면 우리가 중국 가서 깎아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깎아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최저가로 주세요. 최저가로 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을 하면给我最低的价格 네? 최저가. 给我最低价格多少钱? 또샤오첸이라고 하면 너 관광객이야. 그러니까 나 좀 바가지 좀 써도 돼 이런 뜻이에요. 또샤오첸便宜点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给我最低价格好吧? 最低价格最低价格好吧? 오케이. 발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60% 정도. 중국 3개월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으면 상하이에서 바가지 안 쓰는데.
저는 또 샤오첸 이거만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뜨고 샤오첸 하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 부른 대로 주겠다. 아. 얼마냐? 얼마 그럼 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팁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에 중국 갈 때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저 상인들이 깜짝 놀라서 고민할 거예요. 얼마 불러야 되나 하고. 예, 저 또 인상도 무섭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깎아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의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명수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명수 대표님. 네. 과거 저의 또 직속 상관이자 선배이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17년 만에 또 이렇게 후배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매미야 방송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이제 예. 우리 그 야수 권성훈 씨가 원래 제가 원래 맹수거든요. 서맹수. 경상도 서맹수. 제가 경상도 발음으로 명수로 못하고 맹수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제 아류 방송이 나와서 맹수. 드디어 성공하려 봅니다. 예, 축하합니다. 맹수는 사나운데 야수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맹수는 싸울 때 사납지 평소에는 이렇게 착하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있습니다. 저는 동대구역에서 얼마 전에 서명수 선배를 봤거든요. 낙태죄 반대 서명수. 몇 명 서명했느냐 서명수. 이게 목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방송 매미야 방송 좀 바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이슈 파이팅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 특히나 관심을 가진 이슈들을 가지고서 좀 편하게 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어려운 방송은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우리 서명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슈 파이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아 아나운서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예. 화이팅! 네. 야수! 맹수! 민야!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